우리나라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일일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은 10시간 이상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 쓰시죠? 10시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죠. 네.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하루 종일 보게 되는 경우들도 네. 있는데요. 그래서 왜 목 통증이 오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목 통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하는데 네. 현대인들 한 번쯤은 목 통증을 겪어봤겠죠.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목이 앞으로 쭉 빠져있는 네. 이 자세를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모든 목의 질환들이 이 일자목, 거북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가 이 일자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목의 통증, 그리고 나중에 신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자주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머리의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과 어깨의 근육이 머리를 지탱하느라고 더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 목은 몸 위에 정확하게 바로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쭉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빠져 있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 목 뒤쪽에 있는 그리고 어깨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들이 정말 많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러면서 디스크에 부담이 가고 신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환자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첫 네. 번째 질문부터 공개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요새 휴대폰들, 뭐 태블릿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용들을 많이 하시죠. 이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목 쪽의 통증, 그리고 팔 쪽에 그리고 등 쪽으로 내려가는 저린 느낌과 통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목의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등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이나 손가락까지 통증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뒷목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 근육성의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례자분께서는 팔 쪽으로 저린 느낌과 손가락까지 타고 내려가는 통증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들이 있다면 디스크를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뒷목 쪽으로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두통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후두신경이라는 신경이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을 뚫고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내 목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통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복용을 하다가 통증이 낫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두통은 대후두신경이라는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신경포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통증이 나타날 때도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꼭 검진과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픈지 궁금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방금 네. 말씀하셨던 전형적인 특징적인 그런 환자분들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디스크가 발생을 할 때는 목만 통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목에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고 뭐 다시 또 생겼다가 또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등 쪽으로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쭉 타고 내려가고 팔 쪽으로 저린 느낌 내려가고 뭐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까지 증상들이 저리거나 아픈 것들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뭔가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면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단순히 근육 문제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디스크나 좀 다른 조직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내 머리뼈는 밑에 있는 경추라는 총 7개의 목뼈에서 지탱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으로 신경이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디스크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신경이 있는 부분들인데 디스크가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부하를 많이 받으면 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을 타고 내려가는 증상들, 등 쪽, 팔 쪽의 저림 그리고 통증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또 있거든요. 네네. 두 번째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아프시다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디스크로 이제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디스크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꼭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비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손에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각이 약간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수술이 필요한 마비라 함은 아예 운동신경 자체가 차단돼서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팔을 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발을 올리려고 하는데 발목이 축 처진 상태에서 다리를 질질 끄는 상태. 이 정도가 됐을 때를 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쪽에 내려가는 척수라는 신경을 과도하게 많이 눌렀을 때는 대소변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장애라는 게 단순한 변비나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이런 증상들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데 아예 막혀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볼 의지가 없는데 줄줄 새어나는 경우 이때는 척수를 압박한 게 너무 심하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이때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다른 보존적인 치료들, 수술 이외에 물리치료, 침치료, 한약치료, 추나치료 이런 모든 치료들이 6개월 정도 해봤을 때 전혀 반응이 없거나 더 나빠졌을 때 이때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부분들은 이 수술을 하는 케이스는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96%, 7%의 환자분들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님께서 지금 밤에 주무실 때 팔이 아프고 어깨가 통증이 있으면서 팔이 저린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때는 목 쪽으로 추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동작침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일단 신경이 내려가는 길들을 확보를 해주는 게 최급선무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만 해놔도 아버님께서 팔이 저리거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부분들이 약간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아울러서 추나요법과 그다음에 한약 치료를 통해서 척추의 디스크를 다시 또 흡수시키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약들을 투여를 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를 하신다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년 이후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회복 시간도 오래 그렇죠. 걸리지 싶은데 이 네. 디스크 진단을 받더라도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10명 중에 뭐 진짜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물리치료, 추나치료, 침치료, 한약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네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너무 스스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목 디스크인지 단순한 근육통인지 이게 또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그렇죠. 구분할 수 네,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이 부분들이 정말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개를 지금 한쪽으로 지그시 보고 있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내가 아픈 쪽 어깨, 아픈 쪽 팔 쪽으로 한쪽으로 옆으로 측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옆으로 한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픈 쪽으로 시선을 또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머리를 눌렀을 때 어깨나 팔 쪽으로 통증이 조금 더 증가되는 성향들이 있다. 이렇다면 신경의 압박이 있는 거예요. 네.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내가 만약에 왼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왼쪽으로 살짝 옆으로 측구를 해요. 그다음에 왼쪽을 다시 또 바라보는 거죠. 이때 머리를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증가된다. 아니면 등 쪽이나 팔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는 게 좀 더 심화된다라는 증상들이 있으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압박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네. 시원한데 괜찮은 건가요? 네, 오히려 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 거죠. 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풀어줘야 약간 됩니다. 이쪽 뻐근한 네, 느낌이 뻐근한 들었는데 느낌, 네.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한 네.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추나요법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실 텐데 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방식으로 추나요법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목 쪽의 추나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목의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네, 급선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압박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등이 아프고 목을 돌릴 수가 없고 팔이 저리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이때 열어주는 것들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목을 다시 또 등을 펴주는 이 똑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추나요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자세 잡는 거 너무 중요한데 네. 이게 또 잘 안 돼요, 알면서도요. 좀 그렇죠. 알려주세요. 어떤 자세가 네. 필요한지. 자, 제가 네. 그 세 가지의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대부분 사람들은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1번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등이 많이 굽어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일자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등이 굽은 상태에서 의자 높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본인의 몸에 맞지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목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 쪽이 들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근육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앉는 자세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의자 높이를 내 다리가 90도 정도로 잘 떠 있지 않도록 너무 또 발이 떠 있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시고 발 받침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게 아니라 등이 의자 뒤에 등 받침에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등 뒤에 쿠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의 높이는 항상 정면이거나 15도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목이 앞으로 빠지는 동작들이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저절로 막 이렇게 될 맞아요. 때가 네. 있잖아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뭐 병원도 빨리 가고 어쨌든 잘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등 쪽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안 그럼 목 쪽에 삐끗한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날 때 보통 그냥 일상적인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디스크가 어느 정도 신경을 잠식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내 목의 통증들이 뭐 항상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 3일 정도 쉬어졌는데 통증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면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변의 병원에서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정말 그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빨리 좀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선 리포터 오늘 실버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기적인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네. 텐데 이 운동을 뭐 새벽에 해야 되는지 아침에 해야 되는지 낮에 해야 되는지 밤에 해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에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네. 하는 호르몬이 저녁에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걷기라든가 조깅을 추천하더라고요. 네. 비가 오긴 하지만 염두에 두셨다가 항상 이렇게 걷기나 조깅으로 몸을 단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